기본 티셔츠에다가 패스파인더 팔레트의 나누기를 활용했었죠. 뭐 생각납니까? 응용 버전이에요. 근데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응용 버전. 실제로 아웃도어는 절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저 여기다가 단색을 일단 흰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연색을 흰색으로 넣었어요. 오른쪽 마우스 격자 숨기기. 흰색인지 격자인지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보면 격자 표시해주면 얘가 비었으면 이렇게 비쳐 보이겠죠. 흰색이 아니구나. 투명한 시스루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윈도우 메뉴에 패스파인더 팔레트랑 정렬 팔레트는 비슷한 아이들끼리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둘 중에 한 개만 클릭해도 패스파인더, 정렬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렬은 좀 잠시 치워놓고요. 패스파인더 팔레트인데 이게 나누기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닫힌 오브젝트. 끊어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닫힌 오브젝트여야 되는데 면과 면이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면과 면이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만드시, 그룹 풀기 하면 면과 면이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었지만 면과 제가 선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면과 선도. 면, 선,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그룹 풀기하면 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월입니다. 자, 이제 할게요, 여러분. 주목. 자, 일단 저는 잠시 면색은 문제해 볼게요. 왜냐면 중심축을 보고 싶으니까. 자, 여기서 소매에다가 제가 지금 이거 선 하나 넣고 싶거든요. 시보리 같은 거 넣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자꾸만 선택되어서 불편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컨트롤 E, 잠금. 가운데 있는 아이. 오브젝트가 우리가 4개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소매만 제외하고 선택해서요. 컨트롤 숫자 2나 오브젝트 메뉴에 잠그기 선택물. 그럼 이제 소매만 선택이 되거든요. 소매 색깔만 여러분 좀 표시나게 노란색으로 해놓을게요. 소매만 선택이 됐잖아요. 가운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닫힌 오브젝트. 풀어진 거 없습니다. 펜플로. 시보리 넣고 싶은 부분에 시보리 모양대로 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끊어줄 때는 김밥처럼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끊기 위해서 선은 밖으로 튀어나가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모양을 좀 예쁘게 할게요. 확실하게 끊어지게끔. 네, 여러분 이거 잘하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연습밖에는. 실제로 얘도 보면 오른쪽 마우스 정돈 맨 앞에 하면 보이잖아요. 끊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패스파인더가 적용이 안 될 때는 얘가 닫힌 오브젝트가 아닌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봅시다. 면, 확실한 선. 근데 좌우 대칭하고 싶으니까 세로 그리려면 똑같이 못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확실한 선도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확실한 선도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면선. 그럼 사실 한꺼번에도 가능해요, 여러분. 한 개에서 패스파인더 나누기, 그룹 풀기 되잖아요? 실제로는 동시에 선택해서 가능한데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한 개씩 하세요. 나중에 잘 되면 동시에 하고요. 면, 선, 2개, 나누기, 그룹 풀기 됐죠? 나눠졌잖아요. 시보리는 보통 네크라인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크라인 찍고 확실한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간다라고 했죠?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네, 이거 그렸는 것도 자 보세요. 깔아볼게요. 일부러 잘 보이게. 그냥 바로 그려도 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이것도 반사시킬게요. 반사할 대상을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한다. 반사 툴 한 번. Alt 누르고 중심축. 세로 90도 복사. 근데 여기 중간에 끊어져 있을 거니까 직접 선택 툴로 두 점만 선택해서 연결. 잠궈 놨던 거 있죠? 오브젝트 메뉴에 모든 잠금 풀기 혹은 컨트롤 알트 숫자 2 잠금 풀고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연과 선이어야 되는데 나눌 면은 몸판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몸판? 나눌 선은 얘잖아요. 뒷목줄레에 있는 이 아이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두 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선 색깔 바꾼 이 앞판도 여러분 검정색이 겹쳐져서 그걸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보면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 맞거든요. 아, 면, 앞판, 선 두 개죠. 확실하게. 전 지금 그룹 선택툴을 사용했으면 살짝만 걸쳐도 두 개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직접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룹으로 두 개만 살짝 패스파인더 나누기. 그룹 풀기. 됐네요. 됐네요. 다시 검정색. 검정색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 끝낼까요? 근데 보통 시보리가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보이나요?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그러면 이 뒷목둘레만 나중에 이제 선 하나 그어서 나누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뒷목둘레만 여기 뒷목둘레만 해주면 되겠죠? 뒷목둘레만. 자, 그런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모두 드래그해서 Shift 누르고 뒷목둘레만 살짝 지휘시킨 다음에 잠궈주세요. 그러면 이제 뒷목둘레만 선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잠그는 거 확실하게 하고 잘 티가 안 나면 선 색깔 같은 거 변경해보고 왜 없지? 맨 뒤에 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안 보이면 앞으로 가지고 오고 좀 표시가 확실하게 해놓고 하는 것도 처음 공부할 때는 괜찮습니다. 자, 지금 하나밖에 없지요? 자, 여기다가 펜틀로 나눌 면이고 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 누르고 좌우 대칭. 여기는 눈찜지하고로 클릭해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뒷목둘레랑 앞목둘레 지금 이 부분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 간격 좀 잘 맞출게요. 됐네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면, 선. 잠궜기 때문에 아무리 드래그해도 두 개만 선택. 직접 선택툴로 선택하면 정점만 선택되니까 안 되겠죠? 굳이 직접으로 하고 싶으면 다 네모만 넣어야 돼요. 선택의 개념은 이 정점의 색상이 채워지는 걸 선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굳이 제가 직접 쓰지 말라는데 직접 쓰고 싶으면 네모를 크게 해서 모든 오브젝트가 여기 포함되게끔 하거나 그룹으로 슬쩍 하면 두 개만 되거나 지금 잠궜기 때문에 아무리 드래그해도 두 개만 됩니다. 나누기 그룹 짠짠짠 여러분 다 됐네요. 됐네요. 잠궜으니까 잠금은 풀고 그룹 한 다음에 옆으로 옮길게요. 옮길 때 빈 공간 투명하잖아요. 찍으면 선택 해제입니다, 여러분. 면이 없거든요. 누르고 심지어 복사할 때도 클릭하면 선택 해제입니다. 대상이 있는 선 근처에 가서 하나로 복사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면색 채워볼까요? 그룹을 해놨으니까
그룹 풀지 말고 습관을 그룹 풀고 다시 하고 그런 게 편한 사람은 처음엔 편한데 나중에는 그게 더 훨씬 불편하거든요. 좀 여러 기능을 이제는 할 때쯤 됐으니까 그룹 풀지 말고 그룹 선택 불러 2개 Shift 누르고 옆쪽 소미도 연색을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도 똑같은 색깔 지우고 싶으면 포이드로 찍어주면 똑같은 색깔 들어갑니다. 꼬리 하나 누르고 2개 위에 꼬리 색깔은 약간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이 그룹 풀어보면은 총 오브젝트가 몇 개쯤 될까요, 여러분? 총 오브젝트가 몇 개쯤 될까요? 분리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총 8개네요. 그리고 만약에 뒷목둘레는 난 좀 색깔을 살짝 뒤라는 걸 티내고 싶어서 살짝 연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상관없겠죠. 조금 더 연한 색으로 뒤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랑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티치 같은 거 넣었죠. 봉제선에 점선 스티치 같은 거 있잖아요. 박음선. 박음선은 여러분 체크에서는 점선 사용을 체크해주면 되죠. 점선 사용. 메인은 1포인트로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점선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스티치를 쫑쫑쫑쫑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새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복사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스티치를 한 개 넣고 싶다. 그럴 때도 여러분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이쪽에 앞에서 그리는 게 제일 낫겠죠. 중심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스티치를 한번 넣고 싶다. 그러면 스티치 넣을 때를 다시 하나만큼 연색은 금지해야지 스티치 위치가 보이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스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필기해두세요. 메인은 1%였으면 스티치는 0.5, 0.5, 0.5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모양을 다듬을게요. 스티치니까. 같은 간격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같은 간격으로 조금 스티치 모양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살짝 평행을 끼고요. 이렇게 한번 모양을 이렇게. 이게 왜 잘 안 잡히냐면 끝에 방향선이 한 개 없거든요. 방향선 하나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쪽도 잘 안 잡히면 그래서 양쪽 방향선이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체크하고 2, 1 봉제할 때 보면 2, 1 봉제선이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고 싶은 거는 스티치는 근데 지금 여기 너무 많이 튀어나갔죠. 자르기 하는데 습관이 들다 보니까 나누기 하는데 습관이 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그리다 보니 잘 보세요. 이게 튀어나갔어요. 근데 이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선이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예쁜데 더 이상 고치고 싶진 않아요. 얘를 정점을 이동하는 순간 뭐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이것도 기억하세요. 가위줄로 선을 끊어주면 돼요, 여러분. 자, 끊어주고 이 부분 딜리트, 이 부분 딜리트.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괜찮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여기 스티치 할 때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싶어요. 컨트롤 C, 컨트롤 F 하고 싶은데요. 정점이 없잖아요. 정점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만 클릭해줘도 되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F. 여기 보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살짝 위치 맞춰놓고요. 그래도 점선 사용. 이 1이지 않습니까? 선 굵기는 항상 0.5.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 스티치 했고요. 스티치의 간격은 봉제할 때 거의 일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위에는 좀 넓게 하고 밑에는 좁게 하지 말고요. 거의 좀 비슷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얘도 세로 그리지 말고 반사를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저는 이건 눈을 끌게요. 모두 선택해서 연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선은 연색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여기도 보면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선은 연색을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룹 선택 툴로 15리만 선택을 해서 색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티셔츠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컨트롤 C, 컨트롤 F 끊어진 점 연결하는 거, 두 점만 선택해서 연결하는 거, 패스파인더 나누기 할 때는 반드시 면과 면이거나 면과 선이어야 한다. 스커트 그리는 거랑 여러분 바지 그리는 건 거의 유사합니다. 스커트 그릴 때도 보면은 점을 찍었잖아요. 점을 찍어가지고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엉덩이 가장 돌출된 부위. 그다음에 스커트는 거의 이제 무릎이나 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였는데 바지는 똑같아요. 바지 길이까지 결정을 해놓고 스커트는 중심선까지 왔다면 바지는 가랭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지통 그리고 이제 절개가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바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반사시킬 때도 여러분 혹시 주머니나 그런 거 있으면 다트까지 다 그린 다음에 반사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커트처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똑같이 되면은 스커트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벨트 그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벨트 같은 거 그려주고
대신 항상 봉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봉제선은 따로 그어주면 될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주면 되고요. 주머니 같은 경우도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만 그려서 항상 반사시켜주는 거. 가운데 중심으로 반사시켜주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모퉁이에 보면은 주머니도 모서리가 둥근 이런 것들은 직접 그려도 되고요. 반만 그려서 반사시켜도 되고 아니면 모퉁이가 둥근 네모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도 되는데 여러 버전 중에 실제로 보니 직접 그리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사항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우리 일러스트 소스에다가 패턴 집어넣었던 거 그건 동일하거든요. 얘를 한번 파헤쳐 보면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룹 풀어가지고 오브젝트를 하나씩 다 해체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 될 거예요.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컬러가 있는 아이들 지금까지는 티셔츠나 그런 건 컬러가 없었지 않습니까? 컬러가 있는 아이들은 항상 여러분 중심을 먼저 그리세요. 컬러가 있는 아이는 중심을 컬러 먼저 그리고 가운데 중심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몸판 소매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컬러가 있는 아이는 항상 가운데 부분을 먼저 그려준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뒷판 그릴 때도 앞판을 복사해서 참고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 목둘레 너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면 되고요. 자켓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켓 그릴 때도 이 자켓을 이렇게 중심부터 그려주세요. 중심 그려놓고 몸판 그리고 소매 그리고 그 위에 주머니 같은 거 그린 다음에 반사시켜주면 되거든요. 자켓은 이 컬러 한번 그려보고 나면은 확실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노스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셔츠랑 자켓을 그렸으면 원피스 그리기는 뭐 식은 죽 먹기 경지 이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스커트 한번 그리고요. 그리고 티셔츠 한번 그리고 바지, 셔츠, 드레스 셔츠, 기본 드레스 셔츠 그리고 자켓 한번 그리고 나면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꼭 어떤 부분 일러스트 소스에 보면은 16 어페럴 셔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면세를 안 채워가지고요. 뻥 비었어요, 실제로. 원래 흰색을 채웠어야 하는데. 흰색을 채우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면색을 채우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체 한번 시켜보세요. 해체인데 이거 그릴 때 여러분 제가 뭐부터 그렸냐면 중심부터 그렸어요. 무조건 중심을. 얘는 나중에 그린 거거든요. 스티치는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거는 다 나중에 그린 거, 반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 칼라부터 그렸어요. 칼라부터. 실제로 보면 얘네들도 다 해체가 됩니다. 칼라. 한 번씩 다 한번 해보세요. 칼라 그리고 반사시켰거든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같이 소스에 올려놓은 거는 여러분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